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김기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혁신이었고 혁신이 위원장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찾다가 결국 파란 눈의 외국인 이뇨환에게 전권을 준다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어제 깜짝 놀랐네. 혁신위 안건이 최고위원회 보고조차 안 됐다고? 이게 뭐야? 장난쳐? 이상해요. 여기는 보면은. 이게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쫙 읽어드릴게요. 보수 보궐선거 졌잖아요. 보궐선거 졌는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물러나 이래 된 거야. 김기현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치. 대통령이 사면시켜주고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고조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럼 혁신이라도 받아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뇨환 혁신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뇨환 혁신이가 등장했는데 이뇨환이 청기 누수를 너무 빨리 한 거야. 이 이뇨환 혁신이라는 게 김기현을 비롯한 영남 중진들을 쳐내는 게 목표라는 것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기현이 그때부터 이제 저항하는 겁니다. 장제원도 저항하고. 근데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네. 이 상황이 딱 됐으니까 용대실에서 야, 잘못 그 당의 중진들 잘라내고 밀어붙였다가 조기에 밀어붙였다가는 특검 때 쟤들이 배신할 수 있겠네. 이런 머리가 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하는 거야. 시간 끌기. 시간 끌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시간 끌기라고 김경진 이야기 했다잖아요. 네, 시간 끌기 들어가는 거고 요 상황이 되니까 김기현은 여기에서 갈등하는 거야. 끝까지 개겨서 지역구로 나가봐. 아니면은 뭐 총리를 달라고 한다거나 뭐 자리를 달라고 해서 딜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은 이중 플레이하는 거야. 영남 중진들도 살살 달래고 윤석열하고도 극단적으로 싸우지 않고 잽 날려가면서 그 상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런 흐름을 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게 끝나버리면 이제 사실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꽤 끝나버리지. 있는데 그거 있잖아. 영화의 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김기현이 내 누군지 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치하기가 자 어쨌건 저거 지금 혁신이는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자막으로 예상했던 거예요. 혁신쇼 시간 끌기 하고 있다. 결국에는 쫑 났고 지금 혁신이 보고조차 안 됐다는 게 얼마나 이중 플레이.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혁신해보겠다고 했는데 혁신이의 안을 아예 쌩까고 최고위 보고조차 안 됐고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위 의결도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 저쪽이 뭐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이런 느낌이고요. 결국 혁신이 활동 일지를 봐도 저거 그냥 시간 끌기였다는 생각이 그냥 명백하게 드는 거고요. 이 혁신쇼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면서 국민의힘은 혁신했다는 이미지를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냥 그렇고 그런 정당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효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요 어느 정도 언론에 의해서 포장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혁신됐다는 이미지를 얻었으면 총선 득표에는 조금은 도움 됐을 건데 전혀 없었다 이게. 저는 이런 걸 지켜보면서 그냥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의석수 하나 좀 어떻게 저 지켜보려고 계속 이렇게 아둥바둥 뭐 시간 끌기 하면서 조율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혁신이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조차도 없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이게 정치가 이래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거대 양당제만 계속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이것 좀 진짜로 한번 다당제로 한번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냐하면 이거 엉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은 당이 있다면, 거대 양당이 아니고 많은 당이 있다면, 이런 당은 선택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지금 국회의원직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해보겠다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뭘 바꿀 것인가, 미래 세대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혀 얘기가 이게 여당에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참 진짜 우리 국민들께서 표로 심각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 대한민국 보수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현재까지. 보수에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니까 조기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이상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거기랑 싸우느라고 진보 정당들의 공간이 좁아져요. 말하자면
민주당이 좀 그렇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저 독재 정권과 싸우라고 표를 몰아주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정권이 생기면 많지도 않았죠. 한 3분밖에 없었는데 민주정권이 생기면은 진보 정당의 공간들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그 대통령 취임은 필연적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역사 발전에는. 지금야 우리가 못 견디겠지만 대한민국 가짜 보수 세력이 몰락하는 그 결정적인 트리거가 윤석열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이후로 대한민국 보수는 몰락하였다 이렇게 역사에 달라졌으면 기록될 가능성이 좋겠습니다. 높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저런 세력이 안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연동형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동형이 아니고 더불어 시민당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정당 공천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대 거대 정당이 지방자치를 점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전쟁계 과거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이라든가 지방의원을 정당 공천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40%가 구속됐어. 그게 뭐냐면은 정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검증도 하고 이념과 가치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당제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죠. 다당제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이 얼마나 잘 되냐 하는 건데 자, 당 허접한 작은 정당 만들어 놓으면은 더 민주주의 안 되고 더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당 내부에 어떤 인물을 뽑을 수 있는 구조, 당원들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당원들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뽑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당제냐, 병립형이냐, 연동제냐라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은 결국은 뒷받침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 정치 문화입니다. 우선은.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모든 당들이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창당하고 새로운 당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그 당들은 엉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당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보수 정당에서도 선택할 다른 당이 뭐 있었다면 이 당 윤석열이 지금 집권한 이 엉망진창당 진작에 버립니다. 근데 보수 정당에서도 선택할 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를 주는 면도 있다. 그래서 참 너무 이 엉망이 당은 버릴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좀 국민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틈새 시장의 이준석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원희룡이가 정치권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야, 원희룡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에 장관하면서 보여준 건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이재명 네. 대표 한판 붙읍시다. 백지와 이런 거 보면서 이자가 지금 대선 때 뭐 이준석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은 확실하게 이제 그 자기 방향성을 전 잡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준석이 총선 전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총선 후에 국민의힘 접수 시나리오라고 일단 봅니다. 일단 자기가 깃발을 세운 사람은 국민의힘 봐줄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제 개혁이랑 맞물리면서 이준석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론조사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민주당 찍을 사람이 이준석 신당 찍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야 뭐 한 1000명 내에서 민주당 지지다가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준서가 너 신당 만들어서 윤석열 힘들게 해라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 맞아요. 제가 네, 골프 네. 잘하잖아요. 그렇지. 제 이야기를 최근에 하나 뭐 수용을 했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했거든. 자유주의 보수와 자유주의 진보가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비슷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건 저쪽은 지금 악재가 겹쳐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낮은 지지율, 김건희 특검, 이준석 신당 여기 세 개가 겹쳐 3중고에 지금 늪에 있는데 또 이분 또 네덜란드 가신다고 하고 아이고 대단해요. 열심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제가 이준석 칭찬 엄청 하잖아요. 네. 탈당이가 당 만들어 보세요. 그때 칭찬하겠어요? 안 해요. 그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